지금 우선은 레벨 테스트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는 이제 직접 보시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육 자료 중에는 이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원장님들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링크가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습관, 접속해서 학습을 체험하는 거, 그 다음 하나는 주로 이제 사실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실 거고, 그 다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상담하실 때 사용하실 상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상담 시연을 조금 같이 이제 포인트 잡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레벨 테스트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테스트를 보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간혹 이제 오픈하시고 어디였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보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하셔야 되는 파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테스트는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또 이걸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CBT, 그쵸?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보고 있어서 컴퓨터나 뭐 태블릿 이런 디바이스를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어디에 세팅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시설물이 있어야 되고 헤드셋을 꼭 준비해 주세요. 애기들이 직접 들으면서, 또는 공간이 분리돼서 테스트 보는 아이가 혼자 본다고 하면은 그냥 오픈해서 들어도 돼요, 노트북이. 근데 헤드셋이 있는 게 아이들 테스트 볼 때는 좋다. 그 다음 출력 자료가 공통영어 처방전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교재에 앞에 있는 스코프 앤 시퀀스는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 교재 뒤에 있는 플래시카드도 같이 출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 자료실에 이제 그 공통영어 처방전이라고 치면 나오지 않고 엑스포 준비 서식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게 돼요. 제가 이제 이따 같이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처방전이 있구나,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재 앞단에 있는 스코프 앤 시퀀스. 이거는 근데 제가 따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원제는 조금 번거로우셔도 여기 페이지 스캔 떠서 출력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디자인된 뭐 알파벳 카드 같이 보이는 이 친구들도 엑스포 서식이라는 것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테스트 볼 때 파닉스 단계 또는 뭐 패턴 단계가 조금 낮은 친구들한테 바로 하나씩 오럴 테스트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 이제 확인용 테스트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인 테스트는 뭘 기반으로 했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점검을 조금 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왜 파닉스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음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렌딩이 돼요? 이렇게 조금 명확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이제 이런 출력용 파일들을 이용해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달러죠. 아이들한테 낯설지 않게 처음에 테스트를 보러 온 친구들에게 이제 이러한 달러를 가지고 계속 동기부여를 주면서 아이의 마음 뺏어주셔라. 제가 이 처방전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초등이 처음이신 원장님 계세요? 초등? 아니시죠? 저학년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를 보러 오면 대부분은 테스트를 선생님이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원장님은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직접 아이를 인솔해서 테스트를 보러 가는 경우가 있고, 원장님이 테스트를 보고 직접 어머니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상황이든 사실은 이제 이 처방전의 의미는 아이의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테스트 보던 시점의 상황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예를 들어 테스트를 보고 나는 상담을 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이 테스트를 보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처방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테스트 인솔자는 아이의 이름, 이제 사실 테스트를 보러 오면 어머님들이 다 예약을 하고 전화 예약을 하신 상태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볼 때 아이한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뭐냐 하면 아이와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민정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정이 어디 학교 다녀요?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여기서 갖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지는 사실 아이의 입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장 빠르다. 아이한테 계속 얻어내는 거예요. 친해지면서. 영어학원 다녀봤어?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 아이가 영어 배워봤어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 이력을 파악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유치원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한테 영어 배웠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배웠어요. 맞아요. 저렇게 자신있게 네, 배웠어요. 그럼 뭐 어떻게 배웠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죠? 어떻게 배웠어요? 재근이? 유치원에서 배웠어요. 딱 거기까지 끝이. 그러면 이제 뭐 알파벳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저렇게 다 알아요. 자, 저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알파벳 알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도하는 사람이 궁금한 건 얘가 유치원 때 영어를 어떻게 배웠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하세요, 본부장님? 최근에 배웠던 영어 중에 아는 거 있냐? 너무 어렵네요, 질문이. 최근에 배웠던 단어 기억하는 거 있냐? 단어 기억나는 거 너무 어려워. 자, 제 올바른 퀘스천으로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두 가지 영어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 형태로 조금 강도 높게 배우는 경우랑 아닌 경우가 있어가지고, 유치원으로 너 학원 다녀보니 학원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큰 책을 열어놓고 같이 읽어줬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방과후 영어가 놀이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빅북 같은 거 열어놓고 같이 읽으면서 율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배웠는지를 먼저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네.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질문을 우선 던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 이렇게 배웠어. 맞아. 나 이런 거 했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예측하는 거죠. 방과후 영어에서 과연 얼마나 밀도 높게 아이가 음가를 배웠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질문을 던지고,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면 간단히 영어로 뭐 색깔을 물어본다든지 하면서 표현은 어느 정도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알파벳, 음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어디에다가 남겨두시면 돼요? 여기 하단에다가 이런 특이사항들을 남겨두시면 학부모를 응대하고 있는 원장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그냥 어머님이 이런 정보를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담할 때 조금 더 방향을 잡아줄 때 명확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 처방전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런 기록들은 여기에 체크하는 게 되게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보시면 권장 단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포트 안에 리스닝에서 몇 개 틀렸는지 다 나와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과연 뭘까요? 그렇게 해서 점수, 권장 단계라는 걸 받았는데 단계가 낮을수록 고민이신 거거든요. 어느 지점부터 시작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이런 출력물들을 이용해서 저희 단계를 고려해서 그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최종 단계를 지정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제 파닉스 관련된 그 오프라인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음가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음가들을 어디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적어두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등록을 했을 때 또는 어머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머니 지금 저희 교재가
첫 번째 볼륨에는 뭐 A부터 L까지 배우고요. 두 번째 볼륨에는 뭐 M부터 이렇게 배워요. 세 번째가 사실 블렌딩을 훈련하는 파트인데 어머니 이 친구 보니 단모음 단자음 잘 됐어요. 블렌딩 파트부터 하면 되니까 볼륨 3부터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시되 예를 들어 모음에 대한 그 리뷰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음에 대한 걸 저희가 적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걸로 아이가 등록했을 때 그걸 중간중간에 리뷰로 걸어준다. 내가 학습을 관리할 때 이런 걸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페이퍼예요, 얘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한 상태에서 신입생 등록을 하고 이런 특이사항들이 어디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LMS 상담에다가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종이 찾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찾아봐도 아,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계속 이제 페이퍼대로 이렇게 하시면 사실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시니 그 부분을 반드시 상담 기록에다가 같이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테스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LMS에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테스트를 보려고 하면 관리자 페이지라는 것에 이제 접속을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가망원생 관리라는 것을 클릭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가망원생 관리가 뭔지 또 안내를 드릴게요. 아직 등록하지 않았죠. 신입 문의를 준 친구이기 때문에 재원생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재원생으로 등록되려고 하면 그 청구서에 발행된 그 결제를 해주셔야 돼요. 결제하면 자동 재원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등록 전이기 때문에 가망원생에 아이가 이제 입반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망원생에서 해당 학생의 이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을 때 상단에 레벨 테스트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시면 테스트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더 좀 팁을 드리자면 그럼 레벨 테스트를 볼 때는 무조건 그 아이 이름을 치고 이 페이지를 열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학생의 이름을 치든 재원생이든 가망원생이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이 학생 정보 페이지가 열렸잖아요. 그럼 학생 정보 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지금 레벨 테스트 버튼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면 테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학생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열 때는 이제 우선 여는 것까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가망원생을 꼭 입력을 해야 되냐, 이름을. 자, 왜 그러냐 하면요. 레벨 테스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원생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자, 테스트를 보러 아이가 이제 학원에 왔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저희 이제 학원 원장님들께서 어머님들이 레벨 테스트를 바로 문을 두드리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나요? 요즘엔 그렇지 않죠. 대체로 전화를 주세요. 그죠? 전화를 주시고 혹시 상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어머니 뭐 상담 가능해요. 그리고 애기랑 뭐 레벨 테스트를 같이 받으러 오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전화 이렇게 끊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우리가 DB라고 하죠. 학부모님의 개인 연락처 이런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소중해요. 나중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머님들 관리하실 거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전화를 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되냐면 어머니 레벨 테스트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시스템상으로 우선 아이의 정보가 등록돼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학부모님의 연락처, 학생의 기본 정보 여기까지가 있어야지만 여기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럼 예약자의 성함과 그 기본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름을 등록하고 아이디를 넣었을 때 그 아이의 리포트로 출력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학생의 이름이 담겨져서 그대로 리포트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부모님들께는 좀 좋은 명분이 있죠. 저희 본사의 레벨 테스트 시스템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지만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성함하고, 어머니 성함까지는 그땐 필요 없어요. 학생 이름,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연락처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교 뭐 학년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러면 그 정도의 정보를 입력한 상태에서 테스트가 이렇게 되고, 그럼 등록된 학부모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무엇이 가능해요? 예약 문자 보내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이제 계속 그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신입생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1번으로 센터가 체크해 주셔야 되는 정보다. 자,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러 들어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학생 아이디, 이름, 학교 학년, 연락처를 넣고요. 자, 이제 레벨을 지정해야 돼요. 얘가 어느 레벨 테스트를 봐야 하는가. 자,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어떤 단계를 지정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드롭다운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단계를 한번 지정을 해 봐야 되는데, 글씨가 조금 작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벨 1, 지금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저희가 나눠져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레벨에 알파벳을 알고 단모음 단자음 또는 이중 자모음을 학습해요. 자, 이거 단계 어디죠? 이 단계는 파닉스 단계예요. 그쵸? 자, 파닉스 단계를 아울러서 L1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짚어봐야죠. 저희한테 파닉스 단계는 크게 두 개거든요. 001과 002. 맞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 테스트를 보면서 단계를 평가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파닉스 단계를 다지면서 단순 패턴 스토리 학습을 해야 된대요. 자, 단순 패턴 스토리니까 어느 단계냐 하면 GK003부터 5죠. 그쵸? 자, 그러면 L1하고 L2는 전부 다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 하면 파닉스 단계를, 킨더 단계를 평가하는 건데, L1은 파닉스, L2는 패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단계를 하는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면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가 딱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L3 단계는 어딜까요? 여기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가 저희한테 그레이드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L4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드 2가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되겠구나 라고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구두로 말씀드린 걸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 단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테스트를 볼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항을 세팅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저희 테스트는 모든 단계에서 25개의 문항을 풀어야 해요. 자, 25문항이면 하나에 4점짜리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테스트가 1차, 2차, 3차 반응형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고정된 문제를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에요. 고정된 문제는 1차만 고정된 문제예요. 되셨죠? 그럼 아이가 1차의 테스트의 문항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 2차, 3차로 다른 시험지가 세팅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직접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난이도라는 것을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본 문제는 12문항을 풀게 될 거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점수 구간에 따라서 테스트 시험지가 달리 세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12문제를 가지고 100점으로 통과한 아이한테 테스트 A가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76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친구한테 B가 세팅이 됐죠.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 몇 문제를 푸는 거예요? 8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기본 문제에 들어간 문항은 뭘까요? 해당 단계의 학습이 가능하냐? 다음 단계가 가능할까? 아니면 아래 단계를 했어야 할까? 그 문제가 여기 섞여 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틀렸어, 어떤 문제를 맞췄어, 그러면서 점수가 여기 구간에 들어왔어. 그럼 시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8문제를 풀 때 그럼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이 친구가 여기서 기본 문제 이상으로 다 맞췄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지를 묻는 유형이
점수대에 따라서 다르게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그 구조로 짜여진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반응형 문제 8개 중에 여기도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마지막 세 번째 세트 구간을 다르게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문제를 풀고 최종 그 점수 구간에 따라 권장 단계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볼 때는 저희가 레벨 하나를 볼 때의 테스트 시험지가 몇 개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시죠? 지금 4개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험지가 점수 구간에 맞춰서 사실 아이들한테 세팅이 되는 중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직접 해보는 시간은 좀 있습니다. 설명 다 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지정해서 테스트를 보고 그러면 평가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 건지가 조금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게 L1이 파닉스를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딱 상담 예약을 딱 받았는데 이 친구가 파닉스일 것 같아. 그러면 L1 테스트를 딱 지정해 주시고 테스트를 봤어요. 그럼 평가하는 범주는 킨더 단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킨더 단계. 그럼 이 킨더 단계를 어떻게 평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친구가 파닉스 문제랑 패턴 중심으로 12문항 풀었는데 점수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단계가 맞는지 계속 비슷한 거나 이걸로 맞춰져서 3번의 세트 구간의 문제를 풀었겠죠. 그렇게 예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패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GK 003부터 5회 학습이 가능한지가 목적인 거죠. 저희 단계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패턴이라고 하면 GK 003부터 005까지의 단계인데 그럼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죠? 이 친구들은 파닉스가 됐을까?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 범위를 평가하는 거다. 근데 무엇에 맞춰서? 아이가 몇 점으로 통과했냐에 따라 시험지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R1부터 101부터 이제 104까지의 범위는 결국은 킨더,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테스트 구간에 대한 레벨 테스트 지정을 하실 때 조금 중요한 게 난이도 부분. 어차피 얘가 테스트를 보아하니 얘 상태를 보아하니 그레이드 1이 나올 것 같아 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레이드 1 지정을 해주죠. 101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레이드 2까지를 지정해주죠. 그레이드 101이 나올 것 같은 아이한테 높은 점수로 통과하게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그쵸? L2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똑같은 레벨을 받더라도 난이도가 달랐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이해되셨죠? 그럼 처음 1번 구간에서 점수가 낮은 친구는 높은 점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지막 단계 지정을 받을 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는 파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차피 이 친구가 이런 거죠. 똑같이. 지금 보면 L4 테스트를 볼게요. 레벨 4는 그레이드 2 단계를 이제 2 단계 학습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계 친구들이 그레이드 101부터 그레이드 304까지의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101 받을 애한테 L4 테스트를 보고 101을 받았다라는 건 점수가 몇 점대일 것 같으세요? 엄청 떨어져서 나오겠죠. 이거를 예상한 상태에서 그러면 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내가 보니까 그레이드 2 단계는 조금 이 친구 어려울 것 같아. 잘 나와야 그레이드 2일 것 같아. 잘 나와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게 나아요? L3를 보고 그레이드 2가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만약에 L4를 테스트를 보고도 그레이드 2는 나올 거잖아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다른 시험지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한 상태에서 지정해 주셔라. 그러면 왜 레벨 테스트를 직접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번 풀어봐야 이제 교재랑 학습관을 이렇게 봤더니
요 정도 단계에서 시작해 봐야 돼 라는 어떤 감이 조금 오시는데,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중교육할 때 해보시라고 하는데 마지막 날이거든요. 대부분 안 하세요. 그래서 신입상담 왔는데 갑자기 본사를 막 전화 주세요. 이거 어디 있었죠? 레벨 테스트?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습관에 열어놓고 테스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를 보려고 이제 컴퓨터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L4까지 이런 구조면 L5 동일하겠죠? 그죠? L5 범위 체크해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범위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이의 수준이 중요해요. 이 테스트를 보는 아이의 수준. 만약에 저희가 오늘 이 5개 테스트를 다 보면 좋은데, 저는 딱 3번의 테스트만 볼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이제 L1 테스트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L2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L3까지는 이 3개는 쭉 보려고는 해요. 그럼 나머지 3개 안 봤죠? 여기서부터 보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거예요. 여기도 시간이 한 15분 정도씩, 15분에서 20분씩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본 걸 토대로 저희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상담을 좀 시뮬레이션 해볼 거예요. 그 점심 식사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우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상황을 그려서 막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점수로 상황을 그려서 얘가 몇 학년이고 테스트 이렇게 봐서 점수 이거 맞았어. 난 그럼 상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조금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단계를 테스트 지정한다라는 것은 어느 수준을 지정해 주시는 게 맞냐 하면, 이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단계에서 GR3 이상을 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의사소통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한 아이들이어야 돼요. 듣고 이해하는 건 문제는 없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 단계가 적합한 거예요. 듣고 이해하는 거를 도와줘야 되는 애가 여기 단계에 따라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보고 있는 지문은 단어 알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그 책 갖고 수업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미국 학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단어 열심히 외워서 해석은 어느 정도 하는 아이가 미국 학교 들어올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부모님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아이가 따라오게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전혀 리스닝 안 돼. 전혀 말도 안 돼. 그러면 사실 만약에 우리 학원이 그룹 수업을 하거나 원어민 선생님이랑 1대1을 할 때는 아이한테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저희가 테스트를 세팅했을 때 뭘 기준으로 세팅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정도 수준의 아이가 테스트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테스트를 세팅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구조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막 그 연구소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이사님 저희 리턴의 친구가 왔는데 국제학교 지금 4학년, 5학년을 다녔어요. 자,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외국에서 다니면 다 국제학교인데, 이제 나라도 중요하고요. 그 국가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학교 수준들이 국제학교들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아시아권에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준이 막 되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국제학교에서 5학년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면은 저희 미국 5학년을 다 따라갈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얘기인 즉슨 국제학교를 다녔었던 초등학생이 여기에 왔어요. 테스트는 어느 단계로 우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만약 5학년 마무리했어요. 저는 그러면 L5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결과를 보고요. 그 결과 토대로 러닝 패스를 연결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레이드 2 이상이면 무엇이 열려 있다고 했죠? 러닝 패스가 열려 있다 했죠? 그 테스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그러면 저희 원장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테스트는, 저희 테스트는 무료예요. 그쵸? 그런데 러닝 패스는 뭘 해야지만 테스트를 볼 수 있죠? 등록해야지만. 아이디가 오픈돼야지만. 그쵸? 학습관이 열려야지만 러닝 패스는 테스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단계가 높은 아이가 왔어. 또는 리턴이 학생이 왔어. 그럴 때 가이드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 우선 저희 테스트로 1차 검증을 하시고 저희한테 러닝 패스라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 국제학교에서 학습을 다졌다 하더라도 구간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줄 거고 그 학습으로 아이한테 초개인화로 맞춰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습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거는 등록하셔야지만 사실 테스트가 가능해요. 왜냐면 그 아이한테 맞춰줘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가이드를 주시면 100% 국제학교 다녔던 엄마들 바로 등록하십니다. 우선. 그리고 저희한테 또 뭐가 있죠? 센터에서 소화할 수 없어. 내가 이 아이를 1대1로 수업을 케어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북미 화상 수업으로 1대1 신청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레벨 테스트에서 응대하셔야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장님들께서 5, 6 테스트를 보시고 느껴보시면 이거 쉽지 않네. 이거 되게 어렵네. 요 정도 하는 애면 진짜 잘하는 애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 테스트를 이제 러닝 패스를 할 때는 또 규칙이 조금 있어요. 레벨을 뭐 지정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하는 건 또 본사 쪽으로 연락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 왔을 때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테스트 구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테스트를 볼 때 여기까지는 권장 단계 뭐 501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러닝 패스를 그때부터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건 그레이드 2서부터 러닝 패스가 열리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정책상 그렇게 안 하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제 잠깐 대표님 말씀하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디 2개를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레이드 2부터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2는 학습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조금 더 학습량을 늘릴 때 고민하시고 상위권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닝 패스로 바로 연결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504 이런 책들은 그냥 부교재처럼 쓰시는 게 사실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평가 범위였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간단히 좀 보려고 해요. 보고 리포트 보는 방법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우선은 오늘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리자 페이지로 잠깐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망원생 관리. 지금 LMS 사이트가 lms.otel.co.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아이디는 OTER 숫자 4개로 구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망원생이 아무도 없죠. 지금 오픈하시는 원장님들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자, 제가 그러면 원장님 지금 LMS 들어가셨어요? 승도 원장님? 그럼 가망원생 입반하는 것부터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원생 등록 누르시고 센터명은 자동으로 불러와요. 자, 그러면 아이디를 부여하는 규칙이 센터 번호 있으시죠? 4자리. 하나, 둘, 셋, 넷, 뒤에 GT 규칙이고 뒤로 숫자 3개 이렇게 가요. 센터 고유번호 4개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GT는 공터예요. 그래서 여기 센터에 공터 학생 001, 002, 003 이렇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10734? 아, 요즘은 5개예요? 제가 또 여기까지는 몰랐네요. 고유번호 5개.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쵸. GT 저기 아니에요? 되셨죠? 4자리 맞아요. 4자리 맞으세요? 원장님 아직 아이디 못 받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원생 등록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원생 누르고 이제 애기 이름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중복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연락처 입력하시고 하고 중복 확인 누르시면 이미 등록됐죠. 저는 제 번호니까 제가 샘플로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미입력 시 아이디 자동 생성이라고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오픈 준비하실 때 아이들한테 규칙적으로 아이디 부여하실 거니까 저희가 지금 아이디를 센터 고일번호 GT 그 다음에 우리가 1000명 받을 거야. 그러면 0001 이렇게 주시면 돼요. 되셨죠? 나는 999명까지만 받을 거다. 그러면 세 자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자리를 많이 쓰시고 001, 002 이런 식으로 부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특별한 번호를 다른 아이한테 줄 거야. 그럼 001을 빼셔도 되고요. 되셨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샘플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센터 번호가 0000 GT 001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중복 확인을 한번 또 눌러주세요. 센터 번호 누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5번이거든요. 원래 OGT 뭐 이렇게 돼야 돼서. 지금 오픈하신 센터 새 센터가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들.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학교, 여기 지금 별표가 필수값이에요.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학년, 성별 눌러주시면 되는데 성별은 학습관에서 캐릭터 성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몰라서 만약에 여자 하셨다가 아이가 남자면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 누르면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요. 가망원생에 한 명의 학생이 있죠? 만약에 가망원생이 아직 등록 못 하셨으면 재원생에 들어가면 강사용 아이디가 있으실 거예요. 소영 PM 선생님, 그거 한번 안내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망원생에 등록된 학생의 이름을 더블 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레벨 테스트를 열어주세요. 자, 레벨 테스트를 연 상태에서 레벨 테스트 진행을 누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페이지가 열리죠? 자, 여기에 내가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아이의 아이디와 이름을 넣어야 리포트를 출력했을 때 그 아이 것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볼 건데요. 전부 다 L1 테스트를 보실 거예요. 보셨죠? 이어폰 있으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그 테스트에 대한 거 주의사항, 왜 단계별 테스트를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L1 테스트를 봤거든요. 그럼 L1 테스트가 대상자가 누구였죠? 파닉스, 킨더잖아요. 근데 테스트 질문이 어때요? 리스닝이 되게 많죠. 문항으로 따지면 리스닝 파트가 굉장히 절반 정도,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리딩 파트. 왜냐면 걔네들이 뭔가 뭐 타이핑을 쳐보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타이핑 유형도 드래그 유형이지 애기들한테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신입이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왔다? 근데 L1이다? 그럼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케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학년 아이가 듣는 것도 잘 안 들을 거고, 저희가 한글 지시문을 줬죠? 잘 읽을까요? 안 읽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시 들어야 돼. 이런 기능을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막 넘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자기 귀찮으니까. 또 어떤 아이는 성향상 그런 걸 또 못 견뎌.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시간들이 테스트 보는 시간 자체를 늘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틀린 거 되게 싫어하는 성향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되게 세밀하게, 특히나 낮은 단계 친구들은 옆에서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들 그걸 잘 못 보세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로 뭐 하시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서 보고 계시거나 다른 일 하세요. 테스트 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신입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뭐 헤드셋을 끼고 보는 게 좋다. 헤드셋을 끼고 보는 게 좋은 건 고학년 애들. 집중해서 자기 거 보라고. 저학년 애들은 만약에 공간이 분리된다면 그냥 틀어놓고 선생님이 옆에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평가는 객관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얘가 001이야, 002야. 근데 그 아이를 거기에 혼자 던져두시면 너무 어렵고 힘든 학원처럼 느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얘가 어차피 001을 해야 돼. 그러면 근데 어머님이 테스트를 보러 예약하신 거니까 쭉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옆에서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리포트는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융통성이 필요한데 그런 판단은 선생님들 잘 못하신다는 거죠. 그 딱 테스트 봤더니 몇 점 맞았어요? 30점 맞았어요. 그럼 엄마한테 이제 30점짜리 리포트를 놓고 상담을 해야 돼요, 원장님들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 어차피 이제 그랬을 때 어머니 테스트를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완벽하게 아이 실력은 아니지만 단계는 001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오럴 테스트로 확인했을 때 음가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L1 테스트를 반드시 먼저 본 이유는 처음 영어를 이제 알아보러 온 아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영유를 나오지 않았어, 한글을 잘 몰라, 이런 경우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테스트가 어떻게 아이한테 느껴질지를 꼭 느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자, 그러면 테스트는 이후에 한 번 더 볼게요. 오늘 이제 조금 순서를 LMS를 저희 레벨 테스트 끝나면 LMS 교육 먼저 하고 뒤로 상담으로 쭉 이어갈 거라 조금 테스트 시간을 여유가 있다면 이후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리포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저희 원장님들 테스트 보셨기 때문에 리포트 열려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에 대한 거 설명을 드리고 원장님들 리포트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자, 테스트를 봤더니 리포트지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봤었던 문제, 얘가 왜 이 친구가 지금 L2 테스트를 봤고요. 배정 레벨은 101이에요. 그리고 점수는 82.6점으로 통과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봤었던 테스트를 조금 분석해 볼게요. 아까 세팅됐었던 거 토대로. 자, 1차 테스트 12문항을 풀었는데요. 이 친구는 1차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예요. 자, 1차에서 100점을 맞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100점을 맞아가지고 우선 단계가 005부터 101 테스트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저 지금 잠깐 당황했는데 이게 시험 지금 결과지가 잘못 붙어 있네요. 그쵸?
여기 요 시험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리포트 82.6점. 그죠? 자, 첫 번째 세트 구간 1번부터 12번 100점이죠. 맞나요? 100점. 그리고 두 번째 세트 구간 13번부터 20번. I가 몇 개 틀렸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OX로. 그죠? 2개 틀렸죠. 자, 그리고 그럼 2개 틀렸다라는 건 계산해 보시면 몇 문제 중에 2개 틀린 거예요? 8개 중에 2개 틀린 거죠. 그러면 그게 100점 기준을 거기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8개 중에 6개 맞췄어. 곱하기 100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세 번째 세트 구간 그 점수 구간에 따른 시험지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세트 구간에서 3개 틀렸고 마지막 문제만 사실 맞춘 친구예요. 그죠? 그런 상태로 단계 배정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GR 101을 받은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점수 구간에 따라서 시험지가 이렇게 배정됐고 최종 101을 배정받았습니다. 라는 결과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를 한번 볼게요. 똑같이 테스트를 봤는데 이 친구는 시작을 L3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44점을 맞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이 101에 배정을 받은 친구죠.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레벨의 그 테스트를 어디로 지정하실 거냐,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 파트죠. 어차피 예상되는 단계가 있어. 그러면 그 단계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점수로 나올 법한 단계를 지정하시는 게 좋겠다. 요게 이제 바로 요 사례인 거예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게요. 1번부터 12번 테스트 기본 문항을 풀었을 때요, 5개를 틀렸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58.3점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세트 문제를 푼 거고요. 거기에서 또 점수가 37.5점이에요. 3개만 맞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테스트 본 거예요. 자, 시험지 문항 난이도가 다른 건 왜 그래요? 얘는 L3로 본 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 7개 맞았구나. 그러면 너 킨더 단계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GR 단계 낮은 단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시험지를 두 번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3개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너 아무래도 단계가 낮은 것 같은데 내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최종 101로 배정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1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한 번 더 검증하고 싶다. 그럴 때 뭘 이용하시는 거예요? 킨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스쿰 앤 시퀀스 있잖아요. 거기서 랜덤으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1번 테스트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 원장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단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내가 단계 학습을 해보고 교재랑 보면서 GR 단계, 픽션, 넌픽션의 어떤 그 구성, 난이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명확해지면 레벨 지정이 훨씬 테스트 볼 때도 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실 모든 걸 다 준비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테스트 단계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걸 예측하시고 진행하셔야 한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럼 테스트지가 이제 무엇을 또 담고 있는지 안내를 간단히 드리면,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점수하고 우리 애기 단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여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단계에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학습을 하는지 간단히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간단하진 않지만 요 정도 단계에서 자, 뭐 예를 들면은 GR101은 학습 기간이 3개월이고요. 원장님들께서 이제 단계가 몇 개월이다 이런 거 어머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혹시나 뭐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그래서 3개월 과정이고 뭐 진도는 36개로 구성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리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60분 3회 기준일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0분 3회는 최소 수업의 단위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센터 만약에 90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더 아이들이랑 그룹 수업으로 또는 이런 수업으로 인터랙션 하기 때문에 90분인 거고 정규 최소 60분의 3회 수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라고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경우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과정과 비교한 거는 사실 완벽히 부합하진 않을 수 있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요 정도 수준의 학습들, 요 정도 학습을 한 아이가 이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목들이 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어로 된 과목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아이가 메인으로 따라가는 게 코어 커리큘럼이죠. CC. 맞나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리딩 스킬이라든지 랭귀지 알츠라든지 이런 요 단계에서 이 수준의 학습들, 이런 주제의 학습들을 아이가 그레이드 101에서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랭귀지 스쿨은 우리 녹음해보고 하는 과정들 있죠? 그거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익스텐션 옵션스라는 거는 노출로 더 듣는 그 미국 컨텐츠들에 대한 과정들을 넣어놓은 거고 여기서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갑자기 생각나. 스킬레슨 ELL에서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면 좋다라고 권장한 거다. 미국 학교 아니죠. 여기는 스킬레슨이에요. 되셨을까요? 여기 GR101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스템 채널 여기서 가능합니다. 우리 스템 채널 어디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냐면 101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옵션으로 열려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각각 아이가 테스트 봤었던 문제들을 어느 단계에 몇 문항에 출제됐는지를 구분해 놓은 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 25문항들 중에 그 중에 여기서 몇 퍼센트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상단에 나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난이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추론, 그 다음에 이해 뭐 이렇게 해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난이도 중심으로 요 정도의 문제들을 풀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기준표가 외부에서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저희 단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라고 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범위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반응해서 나올 거예요. I 단계가 만약에 여기 지금 GR 1단계예요 또는 GR 2단계예요. 그럼 여기가 기준표들이 움직일 거예요.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R 지수가 뭐 그런 얘기 혹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아이가 AR 몇 점 몇 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수준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국은 뭐 AR 뭐 3점대예요. 그럼 저희 테스트로 봤을 때는 아이들마다 다르서 3점대라고 해서 저희 단계 3학년 수업 못 들어와요. 제가 그때 7월 1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 레슨으로 23년도 수능 영어 문제를 분석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레슨 자체가 7학년 거야. 또는 뭐 11학년 거야, 8학년 거야. 만약에 이렇게 듣는 강의가 그 정도 수준이면 AR 지수는 2개씩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2개씩 낮아요. 비디오 레슨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는 게 저희 강의죠. 그거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그 수준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AR 지수 11점대 책을 읽는 아이인데 11점대 책을 그냥 읽고 있는 수준인 거지. 걔가 이해도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리딩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수업 자체는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레슨 다음을 강의를 들으면서 퀴즈를 푸는 거죠. 레슨 강의가. 그래서 쉽게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 AR 지수보다 2단계 낮게 잡는 게 저희 미국 학교 레슨을 따라가기에 평이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23년도 이제 문항 분석할 때도 저희 비디오 레슨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 보면 외부 타 프로그램이 이제 AR 지수랑 비교한 게 있어요. 그러면 다 그레이드 2개씩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R 지수로 따졌을 때 글 수준은 이 정도야.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저희는 스킬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미국 학교에서 배운 그 이제 예를 들면은 인퍼런스를 어떻게 적용할 거야 라는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 단계에서는 여기선 11학년이지만 저희는 9학년 거 수업만 해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R 지수 가지고 어머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러면 어머니 그렇긴 하지만 레슨을 이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글을 그냥 이 정도 보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 수업 가가지고 3학년치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다 읽을 수 있지만 뭐가 다른 거예요? 분석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표는 아우르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 아마 이 정도 범주인 거고요. 여기 이 친구가 만약에 우리 애는 지금 3점대 책을 읽는데 왜 우리 아이가 지금 2냐? 라고 할 때의 답변을 드린 중이에요. 되셨죠? 응대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리포트를 분석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안내해드리는 기본 안내였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테스트 보면서? 네. 테스트 결과가 네. 꼭 101, 201 이래서 일자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 203도 나오고 이런? 네, 그런 것도 나오죠.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은 또 없으세요? 원을 방문했을 때만 레벨 테스트 가능한 거죠? 그쵸.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볼 수는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원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제 계정을 줘야 되나요? 아니요. 홈페이지는 어머님들이 다른 경로로 자기 번호랑 그 다음에 아이디 만들어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 테스트를 보게 되면 인근센터로 사실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경로가 다르지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열어드릴 수는 없으니 홈페이지 테스트 보고 그 결과로 상담하시면 되죠. 그 홈페이지를 저희가 주는 게 아니면 어머니들이 알아서 경로로 들어가시는 네, 어머님들이 주말에 상담이 왔는데 뭐좀 네네. 그쵸. 그럴 때는 금토일 같은 때 그쵸. 홈페이지 들어가서 테스트 보시라고 하면 되고, 홈페이지의 목적은 그거예요. 저희 공통영어를 찾아보면서 어머님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레벨 테스트 보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나 우리 애기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볼까 하고 이제 신청 버튼을 누르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지 테스트가 세팅이 되니까 어머님들이 개인 정보를 동의하시고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싶은데 결과를 안 보여줘요. 인근 센터 방문하라고. 그러니까요. 나 결과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거나 이럴 때 상담 보면은 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가 또 딴 데 알아보고 그쵸. 하니까 그럴 때 원장님께서 제가 원에 가면은 뭐 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러셔도 되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학원에서 안내해 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보시는데 거기에 뭐 성함, 아이 이름을 뭐라고 남겨달라고 하시고 본사에 얘기해 주시면 본사가 그 결과를 원장님께 드리면 원장님께서 상담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본 질문이 끝나셨다면 이제 LMS 교육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지금 18분인데 25분부터 시작할게요. 25분 괜찮으실까요? 네,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